네, 뉴욕 증시가 막판에 힘을 냈습니다. 우려했던 리스크들이 경감이 되면서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뉴욕 증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큰 폭은 아닙니다. 그간의 조정이 워낙에 과했기 때문에 성에 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네. 예. 어제 이제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0.3%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0.4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36% 상승했는데요. 어제 오전장에는 하락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자는 이제 제안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국제유가도 한 1.9% 정도 하락을 했고, 좀 전에 방송에서도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 천연가스 선물 시장은 올해 들어 이제 400% 이상 상승을 했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제 종목들을 보면은, 빅테크주들은 모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이제 발표됐는데 56만 8천 명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42만 5천 명이었는데요. 15만 명 가까이 이제 웃돌았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1.5% 상승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기업들의 디지털 자본 투자에서 MS의 수혜가 이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클라우드 및 이제 협업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두적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MS 솔루션 이용 확대는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31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악재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같은 경우는 짐 크레이머는 저가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은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JP 모건에서는 공급 체인 차질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2년 1분기 매출 경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앱스토어 매출 성장세가 견고하고 애플의 이쪽 앱스토어 이쪽 서비스 부분 쪽에서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공주들이 좀 많이 약했는데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 1.6% 하락,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4.3%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제트블루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이 결국에는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일각의 가능성이라도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하셨는데 딱 잘라가지고 그럴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해결 수순을 밟고 있다.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까 이제는? 네,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예. 10월 18일까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주 조금 안 남았죠. 두 달을 또 연기를 하니까 예. 뭐 약간의 영향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저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긴 한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 거는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시장에 큰 이제 무게감을 주지는 않을 만한 재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고용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물론 비농업 부분의 고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이 조금 좋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매파적인 행보를 연준이 조금 더 강화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고용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고 그렇다고 네.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지금 고용 지표는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뭐 10월 말 정도까지 안정을 찾으면은 저는 11월에 바로 테이퍼링 시작할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11월 너무너무나 예견이 됐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별 반응 없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좀 있을 거라고 악재 보세요? 해소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전에나 그때쯤 이제 바닥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예.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경우 뭐 다우 산업은 이제 30개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좀 네. 넘어가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4,000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엔 지금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한 50에서 60%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저가 매수 기회일 것이고 앞으로 빠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S&P 500도 이제 4,000선을 얘기했는데 뭐 일시적으로 조금 이탈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조정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은 그렇고 이제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잡을 수 없을 만큼 뛰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표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 일단은 크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고 유가도 상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나게 에너지 관련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단기 고점이 나오고 단기 조정으로 꺾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향 계속 위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밑으로요? 네, 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위쪽으로 다시 당분 올라갈까요? 조정입니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오전에 잠시 상승하는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는가 싶었더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는데 음봉이죠. 뭐 예. 이제서부터는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뭐 고점 그렇게 크게 갈 수도 없지만은 가면 갈수록 차익 매물 계속 나올 것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고 기간 조정 양상 일정 부분 가격 조정 양상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한표 좀 꺾이겠습니까? 가격 조정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예. 대한 우려는 지금 이 천연가스 전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에 좀 우려가 있어서 더 여기서 첨가가 된 것뿐인데 저는 여전히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인건비 네. 상승, 임대료 상승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전에 나오고 있는 또 뉴스에 의하면은 IF 쪽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예측을 내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공급 병목 현상 네 부분도 많은 좀 영향을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IMF의 전망도 함께 저희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워낙에 요즘에 변동성도 크고 하방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목들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기술주 위주로 조금 짚어주셨는데 화이자 지금 저희 백신 어디죠? 지금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요게 많이 머크가 또 부작용 얘기가 나와가지고 급락을 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급락이라보다는 네. 뭐 일시적인 지금 고점에서 네. 지금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차트 잠시 보시면은 어제 1.1% 빠졌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머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작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없을 거라고 네. 보세요. 다만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탄력받았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도 내가 전략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힘을 못 썼어요. 오전에 잠시 반짝했다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은 좀 두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 지금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싸 보이는 주식이 좀 일정 부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어차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싸 보이는 게 가장 호재거든요. 가격이 싼 게. 그러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의 저점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 당분간 깨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많은 증권사의 뷰도 그렇고 이런 예상치를 빗나갔잖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나 하락을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해서 요즘에 그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하단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전반에 네, 국내 맞습니다. 증시. 예. 네.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실한 뭔가 조금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 부분 파악하시는 게? 어제 개인들이 장중에 보니까 예. 수급을 보니까 약간 손절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급한 매물은 일단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포기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에 확인됐다는 증거다. 네. 네, 이렇게 보세요. 예. 더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할 가능성 크지 않고. 옵션 만기일까지는 네.
당분간 조금 더.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좀 바람이긴 한데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추석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한테 현금 가져가세요. 네, 현금 포션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현금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이제는 투입을 해야 되는 시점? 네, 저가 매수 맞습니까? 예. 가능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전장부터는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살까요? 낙폭과대 위주 종목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라는 게 너무 넓은 범위를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낙폭과대 아닌 게 없는데 뭐가 낙폭과대, 찐 낙폭과대입니까, 전문가님? 어제 보니까 뭐 현대차도 괜찮아 보이고. 아, 반등 주더라고요, 자동차. 현대차도 예. 괜찮아 보이고. 카카오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네. 포털주하고 자동차 조금씩 사 모을까요? 예, 예. 네, 일단은 분할 매수가 좋겠죠. 워낙에 좀 분할 매수 하셔야 불안해가지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담아보고. 리에플링 관련주는 조금 한 며칠 쉬었다가 쉬었다가. 좀 담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님께서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주식과 현금의 포트 비중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60%까지는 현금을 좀 늘렸는데 예. 저는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한 70%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업시켜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 주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최현재 전문가 어떤 쪽을 사야 되는지도 포커스 맞춰주고 있는데요. 저희 참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저번에 네. AMD에 관해서 매수 시점 한번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AMD 예. 네.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빠지면 더 좋고 네. 추격 매수는 뭐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바로는 못 갈 것인데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AMD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 파괴 신호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차트 보셨어요? 일단 어떤 차트를 거예요? 보고 그렇고 예. 더 이상 이제는 빠질 구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주식 찾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바닥에 나올 게 없는 주식. 네, AMD가 거기에 속한다고 하니까 또 서학개미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진짜 마무리 인사 나눠도 될까요? 지금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디폴트 위기를 그래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면서 기다렸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주가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도 많은데요. 언제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누가 더 세게 올라올 것인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은 조금씩이나마 분할 매수하면서 포트의 주식 비중 늘려가도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오후장에 조금 돌아섰던 양봉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 뒤늦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털주 많이 빠져서 카카오, 네이버, 네카오 좀 욕심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쪽도 매수 기회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